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말만 듣고 아이에게 국어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교과서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뭐죠? 국어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담겨 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교과서로 국어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로 수업 준비하고요. 시험도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특히 사회과학처럼 지식을 많이 담은 과목은 교과서가 사실상 거의 성전입니다. 성전, 즉 성스러운 책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사회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교과서가 중요한데요. 국어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국어에서도 교과서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국어 공부에서 교과서는 참고를 하는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과에서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와 올바르게 교과서를 사용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과에서 교과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국어라는 과목이 가진 특이성 때문입니다. 국어는 사회과학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6 교과서입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글을 읽어봅시다 라는 학습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을 제재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죠.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고 그 까닭을 말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글을 읽은 후 글에 나타난 주장을 찾고 근거를 찾아서요, 근거가 적절한지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어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주장과 근거만 판단할 수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글 말고 아무 글이나 읽고 주장과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잘 지킵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시다. 이런 내용들의 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어떤 글이든 이런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 찾아서 근거가 적절하구나, 안 적절하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어 복습을 집에서 하는 국어 공부를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과서는 학교에서 이미 사용을 했죠. 선생님과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복습을 하겠다고 교과서를 펼치고 이거를 다시 살펴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가 될까요? 네, 주장과 근거를 찾고 근거의 타당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기억력에 의존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의 주장이 뭐라고 했더라? 이 글의 근거가 또 뭐라고 했었더라? 그리고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왜 적절한지, 안 적절하면 왜 안 적절한지 선생님이 한 이야기, 그것을 기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시간에서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고 키워야 하는 역량은 어떤 글을 읽든 모든 글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건데, 이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더라, 그래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기억하는 사고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의 두뇌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 찾고 그 근거가 적절한지 막 열심히 생각을 해야 다른 글을 접했을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이게 적합하다 그랬더라, 이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했더라, 이거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아이에게는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기르려고 국어를 공부하는데 그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기억력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밥 먹어라는 문장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배웁니다. 밥 먹어는 본인이 밥을 먹고 있다는 설명도 되고요. 밥을 먹으라는 지시도 되죠. 그리고 밥 먹고 있니? 밥 먹어? 이렇게 질문도 되고요. 밥 먹어? 함께 먹자는 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역시 학교에서 배우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교과서를 다시 같은 부분을 공부하면 무엇에 의존해서 공부한다?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기억에 의존하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 차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다른 말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사회나 과학 같은 이렇게 지식을 많이 다루는 교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 그 자체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교과의 본질이고 교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근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에 나오는 지식과 개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국어의 지식과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쓸 때 사용하라고 필요한 수단이에요. 언제요? 네,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A라는 글을 읽고 A에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 C, D, E, F, G 다른 상황에서도 그걸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개념을 다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 놓고 이를 진지하게 복습을 다시 하고 풀어보고 열심히 한다. 네, 같은 상황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능력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기능이 습득되지가 않습니다. 국어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요. 국어 교과서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반복하면 안 되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은 내용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 그 가이드라인을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글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다룬 그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글, 다른 상황에서 처음 읽어보는 글에서 주장과 근거를 막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그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처음 읽는 글이 아니다, 기존에 읽어본 글이다 라고 하더라도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읽어봤어. 그런데 그걸 준비해서 여기서 주장과 근거를 의식적으로 찾고 적절한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어는 결국에 이런 식의 적용과 활용이 핵심인 과목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해라, 인물의 감정을 이해해라, 중심 문장을 찾아라,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라, 모르는 어휘를 추론해라,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봐라. 이건 모두 배웠던 걸 재생 반복하면 안 되고, 거기서 배운 지식, 개념, 어떤 원리, 방법을 새로운 상황에 계속 쓰는 것이 국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는 아무 소용없냐? 그냥 갖다 버려야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어 교과서는 가이드라인이다. 국어 교과서를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국어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담겨 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국어 교과서에서 한 차시 맨 앞에는 학습 목표가 딱 나옵니다. 학습 목표 뭐죠? 네, 말 그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인 거죠.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는 법을 배우는구나, 이거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돼요.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게 더 있겠죠. 구체적인 게 뭐다?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해야 되는구나. 높임의 대상과 서술어가 호응해야 하는구나.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가 호응해야 하는구나. 호응이라는 것들이 이런 세 가지 호응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그리고 내용을 다시 하나하나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죠?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버리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중요한 건 그걸 재생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이드라인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학습 목표가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다른 곳에 적용하는 거죠. 자, 먼저 다른 책을 펼쳐 봅니다. 다른 학년 교과서 아니면 집에 있는 문학, 비문학 펼쳐 보는 거죠. 글의 내용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문장 호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출판된 책은 당연히 문장 호응이 안 맞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책에서는 잘못된 호응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응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제라고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뒤에가 어떻게 끝날까요? 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찾아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이가 직접 쓴 글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기를 썼던, 글쓰기를 했던, 글을 써놓은 뭔가가 있겠죠. 가정에서 안 했으면 학교에서 한 그런 학습지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의 글에서 호응 관계를 찾아보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해 보는 거죠. 만약에 쓴 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글쓰기를 하면서 호응을 신경을 쓰면서 글을 써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호응 관계가 맞게 써졌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상한 점 찾아보고 이상한 거는 수정해보고, 이것이 바로 국어 교과서에서 호응 관계를 배운 것을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를 다른 책, 다른 글, 다른 문장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국어 공부법입니다.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말만 듣고 아이에게 국어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계속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